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사의 중심에 서 있던 두 명의 피파 심판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자정에 동시에 공개된 공동 심경 고백서를 통해 필립 두이치와 리카르도 피에로는 단순히 사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영원히 끝장낼 수도 있지만 리그 전체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감춰진 진실 하나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곧 폭로될 거대한 승부 조작이나 부패 스캔들의 첫 번째 자백일까요? 이 역사적인 고백의 배경은 혼돈 상태에 빠진 미국 축구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 존 토링턴 LAFC 회장의 단호한 항해 이후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프로 심판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압박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ESPN 폭스포츠의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장면들을 해부하며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빗속으로 걸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공동 심경 고백서는 소셜 네트워크 X에 나타났으며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뇌의 양심의 압박에 그리고 아마도 MLS의 조사가 무엇을 들춰낼지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영원히 휘슬을 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몰고 온 공동심경 고백서였습니다. 게시물은 즉시 세계 최대 통신사들이 인용한 직접적인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필립 두이치와 리카르도 피에로는 선수 손흥민과 LAFC 구단 그리고 모든 축구팬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저희가 내린 판정들은 프로 수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의 편지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두 심판이 내부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한 부분이었습니다. MLS의 심판 시스템은 신체적 기준부터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손흥민 선수의 수준에 맞는 선수를 감당하기에는 완전히 구식이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그 어떤 심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신체적 한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첫 번째 비밀은 신체적 한계에 대한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속도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능력은 심판들의 체력 훈련 시스템이 단 한 번도 대비한 적 없는 수준입니다. 시청자들은 TV로 보지만 심판들은 경기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한 선수가 단 한 번의 플레이만으로 심판보다 5에서 10엠나 앞서 나갈 때 심판의 시야는 완전히 왜곡됩니다. 더 이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추측하게 됩니다. 심판들이 뒤처진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MLS에서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속도와 폭발력을 가진 선수를 감당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훨씬 더 시스템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절차상의 시대착오입니다. 네, VAR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의 속도와 압박감 속에서 VAR 기술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깃발기 지연 절차는 말하기는 쉽지만 자신감, 주심과의 신경적인 조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으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수년간 몸에 깊이 밴 습관의 압박감은 극도로 큽니다. 우리는 20세기에 훈련된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21세기의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허점을 폭로한 후 두 심판은 언론이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한 시스템 파괴자라는 명칭이 정확했음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은 한 경기에서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천재적인 선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은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취약점이 외부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심판은 모든 음모론을 잠재우고 더 슬픈 진실을 드러내는 반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판정의 도박, 승부 조작, 부패 또는 제3자의 개입과 같은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더 슬프고 시스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고백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패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자들로부터 시스템적인 무능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부패가 아니라 무능이었다며 두 MLS 심판의 고백이 깊은 전문성의 위기를 폭로했다고 논평했습니다. ESPN은 이것은 아마도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용감하면서도 가장 경고성 짙은 고백일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경기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MLS의 미래에 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LAFC가 스페인 라리가 출신 미드필더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LAFC는 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계약 신분이었던 미드필더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2026년과 2027년 연장 계약 옵션도 포함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자이우송 선수는 국제이적 증명서와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공식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의 공동대표인 존 소링턴은 자이우송 선수의 영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이우송 선수는 뛰어난 기량과 다재다능함,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자이우송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지난 2015 시즌 샤페코엔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도 시즌 페네르바체에 합류하며 유럽 무대에 입성한 자이우송 선수는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고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도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이우송 선수는 중국 다렌 프로를 거쳐 지난 2022 시즌 브라질의 팔메이라스로 이적했고 두 시즌 동안 46경기에 출전한 뒤 라리가 셀타비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셀타비고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경기에 나섰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FA가 된 자이우송 선수의 행선지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였습니다. LAFC는 부족한 수비 보강을 위해 자이우송 선수를 영입했고 남은 시즌 동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포브스는 3일 손흥민 선수는 최소 20년 만에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LAFC는 최근 LA 현지 한국 라디오 방송사 KYPA 1230과 계약했습니다. LAFC가 한국어 라디오 방송사와 장기 중계 계약을 한 것은 이번 계약이 처음이며 이는 2003-2004년 홍명보 감독이 LA 갤럭시에 온 이후 처음 있는 계약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마케팅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ESPN은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결과는 그저 손흥민을 맞이하는 떠들썩한 축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다. 가장 큰 한인 인구를 보유한 LA는 손흥민 유니폼과 You are my sunshine, Welcome to Sony LA 같은 배너, 태극기로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마치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